아이폰 앱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외 상황을 처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모든 게 완벽한 코딩이라면 에러를 발생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저희가 생각해서 개발하는 것과 다르게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앱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이때 사용자에게는 최악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에러 핸들링 처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스위프트에서는 에러 처리를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에러를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키워드가 가드, 그리고 디퍼, 그리고 do catch 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throw 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키워드들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앱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최소한 최악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에러 핸들링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throw가 있고요. 두 번째는 catch가 있습니다. throw는 어떤 특정 로직을 수행하는 함수 내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메인 로직에 이 로직에서 특정 함수에서 진행하고 있는 에러가 발생했다는 것을 메인 로직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throw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이 메인 로직에서는 발생한 에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에러를 캐치하기 위한 방법이 캐치 키워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에러를 만들어서 실제로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을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폰 앱에서 개발자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에러의 경우는 사용자들이 저희 앱을 사용하다가 오프라인 상태에서 사용하는 앱은 상관이 없지만 인터넷을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스트리밍 타입으로 데이터를 전달받아야 되는 앱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나 혹은 지하철, 터널 같은 곳을 지날 때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만약 이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을 받는데 커넥션이 로스트가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전송받지 못하게 될 거고 에러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 상황을 저희가 코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전달받아야 되는 사용자가 사용 도중에 인터넷 연결이 사라진 경우 어떤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지 직접 열거형을 통해서 에러 타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위프트 기본 영상에서 알아봤듯이 struct라든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콜론을 사용해서 프로토콜을 전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코드를 사용했을 때는 프로토콜에 사전 정의된 형태, 데이터 형태로 struct와 클래스를 구현해라 라고 코드를 강제할 수 있었는데요. 에러 또한 열거형 타입으로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열거형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에러 프로토콜이 되고요. 자, 저는 파일 에러라는 열거형을 생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열거형은 에러라는 프로토콜, 이 PR이라고 하는 게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에러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형태로 열거형을 생성해 줄 수가 있고요. 에러 케이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파일 전송 에러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는 커넥션 로스트라는 케이스를 사용해서 특정 상황에 맞는 에러 핸들링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케이스들을 생성을 했고요. 실제로 이 에러 케이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메서드에서 로직을 구현하고 메서드 안에서 특정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를 던져주는 로직이 필요하겠죠. 저희는 throw 구문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에러를 던지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죠. connection이라는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불리언 타입으로 인자를 전달받도록 하죠. 함수 뒤에 저희는 throws라는 전달을 했습니다. 이 함수 내에서 이 에러가 발생했을 때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guard 구문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if else 구문으로 에러가 발생했을 때 로직을 처리를 해줄 수도 있지만 사실 if와 else 구문까지 내려왔을 때 어떤 구문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응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드 구문으로 빠르게 불리언 타입이나 혹은 닐 타입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에러를 빠르게 핸들링 할 수 있는 구문을 생성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커넥션이라는 매개 변수를 전달을 받아서 만약에 이게 false인 경우에는 throw 구문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메서드 안에서 특정 에러가 발생됐다는 거를 메인 로직으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throw 키워드죠. 위에서 생성한 구조체를 그대로 가져와서요, connection lost라는 케이스를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를 저희가 실행을 했을 때 커넥션이 false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생성한 에러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구조체에 connection lost라는 케이스가 반환이 되게 되는 것이죠. throws로 구성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try 구문을 사용해서 함수로 호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imulate file transfer이라는 함수를 저희가 실행하는 catch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handle file transfer이라는 저희는 함수를 선언을 해 주었고요. 에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do catch 구문을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do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코드가 삽입이 되고요. catch에서는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 들어가는 코드를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do에서 저희가 위에서 throws로 선언된 함수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simulate transfer에 먼저 true라고 한번 전달해 보죠. 그리고 print 함수에서 file transfer successful 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 주도록 하고요. 이 함수를 실행을 할 때는 저희는 try 구문을 사용해서 throws에서 에러가 throw 되는 경우를 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캐치문에서는 캐치 구문 뒤에 캐치잉을 해야 되는 에러의 타입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때 저희가 받아야 되는 에러의 타입은 에러 트랜스퍼의 커넥션 로스트라는 에러 케이스죠. 그러면 에러를 저희가 받아서 여기서도 저희가 프린트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file transfer unexpected. 자, 이렇게 되면 file transfer 에러에서 커넥션 로스트라는 케이스가 throw 되었을 때 저희는 이 문자열을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밑에 케이스는 케이스 all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에서 생성한 네 가지의 케이스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캐치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connection lost라는 케이스만 지정을 했지만 permission이 deny 되거나 파일이 not found 되거나 파일이 corrupted 되는 경우에도 캐치 구문을 통해서 unexpected error가 발생이 되었다 라고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handle file transfer 함수를 사용해서 실제로 에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handle file transfer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처음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file transfer error라는 저희가 열거형을 생성을 했고요. 이것은 에러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열거형입니다. 그 중에서 simulate file transfer 함수에서 저희는 file transfer error 구조체에서 connection lost라는 케이스를 반환하는 가드 구문으로 함수를 처리를 해서 throw 구문으로 에러를 던져줬고요. 이 던져진 에러를 받는 handle file transfer 함수를 생성을 했습니다. throw 구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try 키워드를 사용해서 에러를 처리를 해줬고요. 커넥션이 true이기 때문에 이 밑에 캐치문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프린트 구문이 실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false로 커넥션이 에러가 났을 때, 즉 guard 구문에서 else 뒤에 실제로 에러를 던지는 로직을 확인해 보죠. 자, 실행을 해 보시면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connection lost during file transfer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try 키워드를 사용한 27라인에서 false이기 때문에 에러가 던져진 거고요. file transfer error connection lost라는 케이스를 받는 이 catch 구문에서 31번 라인이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exclamation mark, 즉 느낌표죠. 느낌표를 사용해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100% 보장할 수 있을 때 저희는 느낌표를 사용해서 캐치 구문을 사용해주지 않고도 에러를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throw로 구문을 던지는 함수를 두 캐치문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함수처럼 단독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런 에러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call can throw, but it is not marked with try and error is not handled. throw 구문을 가진 함수를 호출할 때는 try 키워드를 사용해라고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try를 사용해서 함수를 실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Errors thrown from here are not handled. 핸들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구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저희가 에러가 나지 않는 것을 100% 보장할 수 있을 때 저희는 try 뒤에 에러가 처리되지 않았다라는 에러 메시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느낌표를 생성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고 그대로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문구들을 그대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file transfer successful이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데요. try에 느낌표를 붙이게 되면 뒤에 오는 함수가 절대로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서 100% 보장을 한다는 건 사실 힘든 상황이죠. 느낌표를 사용해서 do catch문을 사용한 에러 핸들링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밑에 보시면 에러라는 문자열 인터포레이션을 사용해서 에러 구문을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커넥션 에러가 아니고 만약에 파일 커럽션이라는 케이스를 저희가 생성을 해서 문자열을 출력을 하게 되면 unexpected error라고 나오고 file corrupted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unexpected error occurred는 여기까지 저희가 생성한 문자열이고요. 에러는 지금 file corrupted라는 케이스 이름을 그대로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닷으로 localized description이라는 property를 이용을 하시면 이 에러에 대한 description을 생성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뒤에 the operation couldn't be completed 하고 에러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러 구문을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캐치 구문 뒤에 에러라는 케이스가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명시적으로 let error 상수를 붙여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스위치문을 가지고 열과형을 어떻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저희는 캐치 구문 뒤에 이제 let error라는 상수를 선언을 했고 file transfer error라는 생성한 열거형으로 캐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에러는 file transfer error 타입의 상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 상수를 저희가 순회를 해서 4개의 과정을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에러라는 상수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앞에서 봤던 localized description을 생성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에서 에러가 발생됐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connection lost라는 케이스를 전달을 하는 에러를 발생을 해야 되니까 false를 한번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connection lost 케이스에서 에러 핸들링이 처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connection 문자열 뒤에 어떤 에러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런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앱 개발에서 코딩을 할 때도 에러를 저희가 상수로 이렇게 받아서 localized description을 출력을 해 보면서 특정 기호를 저희가 적어 주시면 디버깅 환경에서 이런 문자열을 저희가 출력을 자세하게 해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프로덕션 버전에서는 디버그를 찾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워주면서 디버깅을 해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에러 핸들링에서 defer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에러를 처리를 할 때 특정 로직을 먼저 순회를 하고 구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이 전달되는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파일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인터넷 커넥션이 lost가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하지 않은 corrupted 된 파일을 전달을 받을 connection lost라는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corrupted 파일을 제거를 해주는 로직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에러를 던지기 전에 corrupted 되는 파일을 삭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로직이 먼저 와야 되는데 이런 로직을 저희가 처리를 해주는 키워드가 바로 defer 키워드입니다. 코드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위에서 생성했던 handle file transfer이라는 함수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환형으로는 string 타입으로 반환을 하게 되고 에러를 캐칭을 했을 때 이런 문자열을 리턴하는 형태로 저희가 함수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이 함수를 저희가 실행을 했을 때는 문자열을 반환을 하기 때문에 상수를 저희가 생성을 해주고 함수의 결과값을 전달하는 result 상수를 바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successful 되었다라고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이 false 값을 전달을 해주시면 커넥션이 로스트 되었을 에러가 발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커넥션이 로스트 돼서 이런 에러 문자열이 처리가 되기 전에 corrupted 된 파일을 제거를 해주는 로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저희가 defer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러가 핸들링 되기 전에 이 부분에 넣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로직이 실행이 되고 난 뒤에 저희가 실제로 반환해야 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도 defer 키워드를 이용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코딩을 구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